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인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지자체 다 통틀어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그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 저출생 문제 극복 대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오늘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출산휴가 열흘 정도 안 쓰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다 보니까 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쁘면 열흘 다 못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4분의 1 정도는 10일을 다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 사기업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지 않을까 싶은데도 그런 4분의 1 정도는 다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눈치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니까 일반 기업들은 아마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하는 게 전국에서 처음이라고요. 지금 예, 공공부문은 그렇고요. 예. 네. 서울시가 그만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저희가 실제 지표로도 서울시가 가장 최저의 저출생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저출생이 많이 심각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놔서 어떤 게 있는지 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 내놓은 대책들을 한번 좀 쭉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엄마 아빠들,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네. 올해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라든지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신혼부부, 또 임산부, 그리고 다자녀 이런 타겟별로 이렇게 맞춤형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난자냉동 시술 지원의 경우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요. 어느 정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미뤄지지만 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이 그런 난자냉동 시술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50%까지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참여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민간 협회에서도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1회 정도 하는데 350만 원에 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200만 원까지 50%에 한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았는지는 혹시 자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서울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했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면은 지금 그러면 7월부터입니까? 아니면 6월부터입니까? 저희가 신청은 9월부터 받는데 9월부터요? 네네. 올해 하반기에 시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미 시술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난임 부부들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또 요즘엔 노산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40세 이상 출산하는 그 산모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자녀 기준을 바꿨다고 들었어요.
네네.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다자녀 하면은 보통 이전에는 세자녀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세자녀들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두자녀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뭐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이렇게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낮췄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가구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세자녀가 한 5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예. 두자녀 가구가 한 26만 명,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4배 이상 이제 그 대상자가 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둘을 가진 사람이 3명 낳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한 명을 키우던 부모들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로 인해서 한 명을 더 낳으려고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제 처제가 다자녀인데요. 예. 처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전교금도 오히려 감면해주고 뭐 이런 혜택까지 한다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아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두자녀 이상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서울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가운데 시민들의 문의나 아니면은 또 반응이 가장 많았던 거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조부모 돌봄 시에 그런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 또 그런 맞벌이나 또 다자녀 가구의 그런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그런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남자 동결 사업이라든지 난임 지원 확대, 또 임산부들 요즘에 산후조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그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현재 가능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또 서울형 아이돌봄비, 또 이런 사업들은 올 하반기 때 곧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시작한 거는요? 이미 시작한 사업은 저희가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 서울형 키즈 카페나 엄마 아빠 VIP존 같이 편한 외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틈새 돌봄 사업, 이런 사업들은 현재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곧 시작하니까 좀 관심 가지고 꼭 잘 때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과 간담회를 또 가졌다고 들었어요. 네. 주로 이제 직접 이제 생생한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뭔지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겠어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호소하던가요? 저희 보통은 이제 아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자기가 딸아이가 있는 아빠인데 외출을 다닐 때 화장실을 다니기가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가족 화장실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그런 공공기구 공간에 어떤 수유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라든지, 또 등하원이나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실 저희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자치구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치구가 확대가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런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사실 그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하라는 그런 그 건의 사항을 이번에 좀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자녀 지원을 좀 더 확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 화장실도 저희가 공원이나
또 공공시설에는 또 많이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등하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그런 지역 확대도 24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또 계획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네. 공무원들이 하는 일처리라는 게 결국 예산 심의까지 다 받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서울 엄마 아빠 택시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가운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영아들은 뭐 기저귀 또 분유 뭐 이런 수건 담요 이런 것까지 다 챙기려면 걔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영유아를 키우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그 IM 택시라고 그런 대형 택시입니다. 중형 택시와 협약을 통해서 10만 원의 그런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서 그런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면은 대상자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그 앱에서 IM 택시 앱에서 10만 원 포인트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바로 이렇게 앱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24일부터 16개 자치구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겁니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편리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이미 그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을 또 펼칠 예정이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저희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고 또 0.001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또 그런 정책이 있다면 또 현장에 의견 들어가면서 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좀 더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